뉴스 큐레이션 시간입니다. 맹영균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이 뉴스를 다루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의 피격, 지금 뉴스가 엄청 쏟아졌습니다. 네. 특히 이제 영상의 시대다 보니까 이게 생중계가 되고 있었고, 네. 영상으로도 남고 사진이 특히 화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이제 보이는 라디오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 혹시 보실 수 있는 분들은 함께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일단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연설을 하는 중에 총격으로 이제 피습을 당한 거고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은 이제 영상의 시대인데 사진이 굉장히 화제가 됐습니다. 예. 경호원에 둘러싸인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귀에 피를 흘리면서 주먹을 불끈 쥐고 있고 또 뒤에는 성조기가 휘날리고 있는 그런 사진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본인도 자신의 그 트위터 X에 이 사진을 걸고 하디스트 픽처 오브 올 타임, 역대 가장 강력한 사진이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야, 이게 참 놀라운데 이게 지금 뭐 그래서 음모론도 나오고 있어요. 네, 이게 세 개의 사진을 놓고 이게 자작극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자, 극적인 사진이 하나 더 있는데 지금 뉴욕타임스 기자가 총알을 포착했어요. 그 총알을 날라오는 딱 장면에 그 이렇게 쭉 날라오고 있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 사진도 좀 화제가 오늘 많이 됐고요. 근데 더 놀라운 거는 사실 귀에 총을 맞고도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싸우자라고 이렇게 외쳤다는 사실. 그렇군요. 예. 자, 이제 궁금증을 제가 좀 물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의문은 범행 동기는 무엇인가입니다. 일단 범인은 토머스 매튜 크룩스라고 하는 20살 남성이고요. 예. 범행을 저지르고 현장에서 바로 숨졌는데요. 유세 현장에서 약 120에서 150m 정도 떨어진 공장 지붕에서 소총으로 총격을 가한 겁니다. 군대 다녀온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소총이 그 K2 소총 또 M16 소총이랑 유사한 기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통상 이 총으로 군에서는 250m까지 훈련병들에서 사격 훈련을 시키니까요. 그리고 이제 FBI가 중간 브리핑을 했는데 지금까지 밝혀진 바로는 단독 범행일 가능성이 높고 소총은 범인의 아버지 총이라고 하고요.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구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용의자의 차량과 집에서 이제 폭탄 제조 물질도 발견됐다라고 미국 매체들은 전하고 있고요. 다만 아직 왜 암살 시도에 나선 것인지 범행 동기는 확인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테러리스트들은 온라인에서 좀 위협적인 행동을 하거나 그런 관련 게시물을 올리거나 하는데 이런 흔적도 지금까지는 좀 발견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예. 아이러니한 것은 이 인물이 좀 공화당 당원으로 알려졌어요. 근데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했을 때는 진보 계열 유권자 단체에 $15를 기부한 점도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걸 두고 봤을 때 미국은 당원 가입이 클릭 한 번으로 할 수 있을 정도로 좀 쉽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 상대당 전당대회에 참여하기 위해서 가입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요. 또 범인이 공화당원이라는 점보다는 이 진보 계열 단체에 기부한 점을 좀 더 주목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정치인을 직접 지원한 것도 아니고 그런 점에서 또 공화당원의 이제 이란 점에서 정치에 관심이 매우 많은 그렇지만 정치인들에게는 좀 혐오 정서를 갖고 있는 그런 인물이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게다가 이제 요양병원 직원이었다. 맞습니다. 뭐 이런 것도 알려져 있어서 이 직업하고 지금 이 행동하고 테러 행동하고도 좀 어울리지 않는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이거는 좀 더 분석이 필요한 상황인 것 같고. 예. 그래서 뭐 우리나라도 사실은 이제 당원 가입하기가 매우 쉬운 상황이어서 예전에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 때도 당시에 이제 어디 이제 당원이었냐를 놓고 상당히 논쟁이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초창기에는 그래서 이게 당원 여부만 놓고 좀 판단하기에는 조금 이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학창 시절에 왕따를 당했다, 평범한 학생이었다, 뭐 이런 증언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고 요 소식은 저희가 이제 업데이트를 계속 하면서 나중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궁금증인데 아무래도 이게 제일 궁금한 것 같아요. 저도 좀 궁금하고 다른 분들도 궁금해하는 것 같은데 이번에 트럼프 피격이 미 대선의 주요 변수될까 이런 질문입니다. 일단 무조건 변수가 된다. 이게 현지 매체들 대부분의 좀 시각인 것 같고요. 다만 이 사건이 중도층을 움직일 것인지 이 부분은 조금 더 봐야 된다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그래도 이 보수의 결집에는 엄청난 영향이다. 이런 분석이 지배적이고요. 앞서도 얘기했지만 그 총을 맞고도 다시 일어나서 주먹을 불끈 쥐고 싸우자고 말하고 또 경황이 없는 상황에서도 신발을 찾고
뭐 내 두 발로 걸어간다 뭐 이런 이미지를 줬고 또 그런 모습들이 강력한 지도자의 면모를 각인시켰다. 바이든과는 대비되는 상황이다. 뭐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전에 이제 가장 최근에 그 미국의 정치 지도자가 총을 맞은 사람이 이제 도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1981년에 총을 맞았는데 이제 뭐 죽지는 않았고 다행히 살아났는데 그때 지지율이 83%까지 올랐대요. 그러니까 이게 총을 맞으면 물론 이제 대통령은 아니지만은 굉장히 그 우리나라에서도 예전에 박근혜 대표가 커터칼로 비습당했을 때도 굉장히 이제 동정 여론이 일었는데 그게 아무래도 좀 변수가 될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트럼프의 이 멘탈 그러니까요. 대단하다. 이게 귀만 스친 게 아니라 가슴에도 한 방 맞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방탄복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 과승 간통하지 않은 건데 제가 만약에 그 자리였으면 엉금엉금 기어서 갔을 것 같은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대단합니다. 그래서 이 뭐 뉴욕 타임스 같은 경우에는 이 지지자들과의 본능적 연결, 현대 미디어 시대에 대한 숙달을 이보다 완벽하게 보여주는 순간을 상상하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역사에 잊히지 않을 이미지를 만들었다. 이런 평가를 또 했습니다. 일부에서는 뭐 이번 대선이 끝났다라는 얘기까지 나와요. 뉴욕 타임스의 뭐 진단도 있지만 그 SNS를 활용하기 시작하면서 이미 미국도 이 팬덤 정치 시대가 좀 도래를 했고 그런 면에서 내 편 아니면 적 이런 정치적인 풍토가 자리 잡았다. 이런 분석을 또 하고 있고요.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봤는데 공화당 지지층에는 분명히 매우 커다란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이번에 사건이 발생한 곳이 경합주인 펜실베니아거든요. 그래서 미국 대선은 해당 주에서 이기면 그 선거 인단을 모두 가져가는 구조인데다 이 지역은 지난 대선에서 바이든이 겨우 승리를 따낸 곳이기 때문에 영향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그런데 반면에 영향이 그렇게 크지 않을 거다라는 분석도 좀 있습니다. 네, 그거는 어떤 얘기냐면요. 미국 정치 판도가 이미 양극단으로 쪼개져서 지지층은 이미 상당히 좀 결집한 상태다라는 겁니다. 저희 그 뉴스공감에 출연했던 김영곤 교수 같은 경우에는 미국 대통령 리더십을 연구해온 분인데요. 이번 사건이 중도층이나 민주당 지지자에게까지 어필이 되느냐 이거는 좀 미지수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보다 미국 중도층에게 더 중요한 이슈는 기후 위기, 그러니까 기후 변화에 따른 자연재해, 허리케인이나 뭐 이런 부분이 더 크게 작용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트럼프가 어떤 기후 문제에 대해서 발언을 잘못하거나 뭐 기존처럼 뭐 석탄 발전을 늘리겠다, 기후 협약 탈퇴하겠다 이런 발언들이 중도층에게는 더 크게 자극되는 뉴스다 이런 진단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여름에 대형 자연재해가 발생하는지 여부가 11월 대선에 있을 큰 변수가 될 것이다. 뭐 이런 분석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뭐 이번 대선을 놓고 가장 어느 때보다 약간 이념 전쟁 같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악시오스라는 이제 미국 정치 전문 분석 매체 같은 경우에는 미국 정치는 더 이상 감세, 규제 완화, 군비 지출 문제와 싸우지 않고 애국심, 가치관, 정체성을 놓고 대립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 이게 약간 진영 간의 어떤 결집 이런 걸로 좀 판가름이 날 거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지금 바이든이 사실상 좀 궁지에 몰렸다. 연일 실수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 부통령한테 트럼프 부통령이라고 얘기를 하고 나토 정상회의에서도 나토 정상회의에서 젤렌스키 대통령한테 푸틴 대통령이라고 얘기를 하고 지금 제정신이 아닌 것 같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바이든이 대선 레이스 완주할까? 이거 좀 궁금합니다. 일단 당장은 사퇴를 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본인도 완주 의지를 밝혔고요. 또 설사 사퇴를 할 마음을 먹었다 하더라도 지금은 이슈가 트럼프로 완전히 넘어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장 결정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그 지난번 TV 토론에서는 완전 밀렸었지만 그럼에도 당시에는 여론조사가 순간적으로 벌어졌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또 여론조사 벌어진 범위가 좀 좁혀들었다라는 분석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공화당 전당대회 이후 상황이 심상치 않다면 다시 사퇴 요구가 거세지겠지만 당장은 아니다. 이런 점만 우세하고요. 실제로 TV 토론 이후에 사퇴 요구가 빗발치다가 또 민주당 중진을 중심으로 지지 선언도 다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직을 사퇴하면은 누가 좀 유력한가요?
일단 뭐 유력한 건 카멀라 해리스 현직 부통령이 유력하다라는 평가를 받고요. 또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 그레첸 휘트머 미시간 주지사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미국에서 언론에서는 바이든 사퇴론의 배우가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다 이런 그런 얘기 얘기까지 나오죠. 지금 예. 바이든 캠프에서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뭐 미셸 오바마가 출마를 할 수도 있다 아니면 네. 버락 오바마가 부통령 후보로 나올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걸 보면은 굉장히 좀 어지러운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이제 가슴에 이제 방탄복에 맞았다라고 네.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은 아직 공식적으로는 확인이 안 됐다 이런 언론 보도가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미국 대선 이슈 저희가 계속 따라가면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맹영경 기자 잘 들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